메이저리그 샌디에고의 김하성이 세인트루이스전에서 3경기 연속 안타를 쳤지만 팀의 4대5 역전패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템파베이의 최지만은 토론토와의 경기에서 안타와 볼넷을 기록하며 팀의 10대5 승리에 기여했고 팀은 3연패를 끊어냈습니다. 2022 여자농구 월드컵에서 한국 여자농구 대표팀이 강호 벨기에에 61대 84로 지면서 중국과의 1차전 패배에 이어 2연패를 당했습니다. 박지수, 배혜윤, 최희샘 등 골밑 자원을 부상으로 잃은 채 대회에 나선 한국은 높이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며 졌고 현재 A조 최하위인 6위에 자리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내일 오후 5시 세계 랭킹 26위 보스니아 헤르체니코바와 3차전에서 이번 대회 첫 승에 도전합니다. 스포츠.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스포츠. 금요일 저녁에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시작합니다. 오늘은 먼저 축구대표팀 평가전이 진행 중인 고양종합운동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취재 중인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 연결합니다. 서우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양종합운동장에 나와 있는 서우정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전반 32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스포츠 방송 시작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선취골을 넣었습니다.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대표팀의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네. 전반 28분에 득점이 나왔는데요. 오른쪽 측면에서의 스로인 상황에서 시작된 섬세한 패스 중심의 측면 플레이에서 오른쪽 풀백인 윤종규 선수가 열어준 크로스를 황희찬 선수가 아크 정면을 잡아 시원한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면서 지금 현재 1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경기 초반부터 이 황인범 선수의 강하고 빠른 전환 패스로 코스타리카 수비를 흔들었는데 이후에도 손흥민, 황희찬, 황의조로 이어진 빠른 공격이 펼쳐졌고요. 지금 또 김민재 선수가 적극적인 인터셉트 시도 그리고 수비 성공을 빠르게 전방으로 공을 전진시키는 플레이로 공격의 기점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전체적인 경기 내용도 8대2 정도로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사실 오늘 비 소식도 살짝 있었고요. 그 날씨가 좀 갑자기 쌀쌀해져서 경기하기 썩 좋은 날씨가 아닐까 싶었는데 현재 그 경기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현재 이곳 고양종합운동장은 영상 16도 가을 저녁 날씨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쌀쌀한 기온도 있지만 사실 오늘 코스타리카전이 매진되면서 35,000석이 가득 찼거든요. 팬들이 뿜어내는 열기가 가을 추위를 완전히 날리고 있는데 특히 이번 9월 A매치 2연전이 유럽파까지 총동원돼서 치르는 월드컵전의 마지막 대표팀의 경기 일정이기 때문에 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한 팬들의 현장 분위기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선발 라인업 오늘 선발이 정해졌는데요. 지금 변화 없이 그대로 가동 중인 건가요? 네, 현재 전반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경기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변화 없이 가고 있고요. 벤투 감독은 이번 2연전을 앞두고 두 가지의 전술을 가동하겠다는 예고를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일단 이번 첫 경기 코스타리카전에는 익숙한 조합의 선발 라인업이 나왔습니다. 전방에는 손흥민, 황의조, 황희찬의 손황황 트리오가 거리에는 황인범, 권창훈, 정우영 선수의 조합이 나섰고요. 수비 라인은 왼쪽부터 김진수, 김영건, 김민재, 윤종규 그리고 골키퍼는 김승규 선수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그럼 서우정 기자의 이야기대로라면은 현재까지의 라인업은 기존 전술을 일단은 다시 한번 재가동해서 선수를 다시 한번 다 잡아본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변화라고 느낄 부분은 이제 김태환 선수가 아니라 오늘 첫 골을 어시스트한 윤종규 선수가 나서 오른쪽 측면 수비 정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역시 벤투 감독은 곧바로 변화를 주기보다는 익숙하고 안정된 조합의 구성으로 출발을 하고자 하는데 이거는 항상 안정성 그리고 약속된 틀을 강조하는 벤투 감독의 스타일이죠. 다만 변화도 분명 있습니다. 네. 미드필더인 황인범 선수가 지난 월드컵 최종 예선 때나 6월의 평가전 때보다는 조금 한 칸 내려서서
정우영 선수와 함께 3선에 배치되는 4-2-3-1 형태의 전형이거든요. 아무래도 본선에서는 우리가 좀 더 전력적으로 강한 상대들과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수비 밸런스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그렇죠. 것. 이거를 벤투 감독이 오늘 전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또 축구 팬들의 관심은 이번에 뭐 골 가뭄, 해트트릭으로 말끔하게 씻어내고 돌아온 손흥민 선수 발끝에 좀 모여 있을 텐데 오늘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은 어때 보이나요? 네, 손흥민 선수가 마침 이번 2연전을 위해서 한국으로 오기 전 치른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올 시즌 이제 첫 골, 마수거리골을 성공시켰고 그 이후 13분 사이 해트트릭을 완성했죠. 오늘도 주장완장 오른발에 차고 경기에 나섰는데요. 역시 뭐 손흥민 선수가 이제 출전 명단 나온다는 것이 전광판을 통해 발표될 때 팬들의 함성이 가장 컸습니다. 네. 지금 대표팀에서는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늘 손흥민 선수는 소속팀과는 좀 다르게 2선 중앙에서는 프리롤로 황의조 선수 아래에 배치됐습니다. 본인 판단에 의해서 좌우를 오가면서 황희찬, 권창훈 선수와 함께 어떤 공개 골격을 만들어 나가다가도 순간적으로 뒷공간을 파는 모습이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전반에 가장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준 건 전반 13분이었습니다. 김영권 선수가 하프라인까지 전진해서 한 번에 넘겨준 패스를 전방으로 잘 돌려 세운 뒤에 곧바로 중거리슛을 날렸는데 아쉽게 골대위를 살짝 넘어갔습니다. 네. 또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거는 이강인 선수의 출전 여부였는데 현재 선발은 아니고요. 뭐 교체가 된다면 아마 후반쯤 나올 걸로 예상되나요? 네, 일단 벤치에서 출발을 했고요. 일부에서는 벤투 감독이 이번 2연전 앞두고 변화를 시사했고 훈련에서도 이강인 선수를 활용하는 패턴을 준비하는 게 보여서 선발 출전을 예상한 쪽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대기 명단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전반 막바지로 향하는 현재도 교체 투입은 없는 상황인데 저는 아마 후반전에 좀 기용되지 않을까 싶은 게 현재 오늘 이제 대표팀이 준비해온 포메이션 자체가 이강인 선수가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황인범 선수가 조금 더 아래쪽에 배치된 4-2-3-1 형태로 밸런스를 노리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강인 선수가 2선 중앙이나 왼쪽 측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후반전 교체 투입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반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서 보시기에 가장 좀 오늘 눈에 돋보이는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일까요? 역시 김민재 선수의 존재감이 굉장히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올여름 나폴리로 이적해서 이탈리아 세리에를 정복하고 지금 또 9월 A매치에 합류해 있는데 지난 6월에는 이제 김민재 선수가 가벼운 수술로 인해서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했었거든요. 이제 오늘 돌아와서 김영권 선수와 함께 최적의 센터백 조합을 꾸리고 있는데 경기 초반부터 특유의 빠른 몸놀림 그리고 강한 몸싸움으로 상대 공격수를 짓눌러버리는 아주 호쾌한 수비를 보여줬고요. 이후에도 빠른 돌진이나 좋은 판단에 의한 전진 이런 부분들이 우리 대표팀이 지금 경기를 지배하면서 빌드업을 알차게 펼치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유럽 빅리그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자신감이 대표팀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우리의 맞상대 코스타리카의 전력은 어때 보이나요? 국내에 아무래도 가장 많이 알려진 이제 슈퍼스타죠. 파리 생제르맹의 골키퍼 케일러 나바스 선수가 이번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험 많은 베테랑 미드필더 에르틴 테아다도 빠졌는데 일단 코스타리카의 루이스 페르난도 수아레스 감독은 이 선수들 빼고는 지난 최종 예선부터 우리가 신뢰해온 선수들이 이번에 왔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오히려 두 번째 상대인 카메룬이 좀 주축 선수들이 많이 제외되다 보니까 네. 조직적으로는 코스타리카가 더 괜찮은 팀이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가 시작되고 난 뒤 주도권은 한국에 완전히 내줬지만 뒤쪽에 빡빡한 이 도졸 수비를 세우면서 한국의 파상 공세에 차분하게 대응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 사실 이번 평가전을 두고 좀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 두 경기를 치르면서 얻어가야 할 것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코스타리카를 상대로는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될까요? 사실 이 코스타리카는 우리가 본선에서 상대하게 될 우루과이나 포르투갈과는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네. 축구하는 축구의 컨셉도 좀 주도적이거나 공격적인 플레이보다는 수비를 우선으로 하면서 역습으로 나아가는 수동적인 플레이인데 그만큼 상대의 조직적인 수비를 우리가 다양한 패턴 그리고 좋은 빌드업으로 깨는 게 과제인데요. 현재까지는 황인범, 손흥민, 황희찬 선수를 중심으로 그런 패턴이 나왔고 전반에 또 이런 시간에 득점까지 해주면서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서우정 기자도 오랜만에 사실 A매치 경기가 있었지만 완전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었고요. 오늘은 드디어 거의 완전체에 가까운 모습을 보는 건데 오늘 느낌 어떠신가요? 전체적으로 역시 선수들의 컨디션이 올라오면서 팀 플레이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K리그 선수들은 한창 시즌 중이고 또 유럽파들도 손흥민, 김민재, 황인범 같은 선수들이 소속팀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게 오늘 경기력으로 직결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정돈되고 우리가 지향하는 플레이가 초반부터 잘 나오고 있는데 거듭 또 칭찬을 드리지만 역시 김민재 선수가 다세한 수비진이 수비의 견고함뿐만 아니라 공격으로 나가는 빌드업의 퀄리티를 완전히 높여줬거든요. 네. 그 부분이 오늘 가장 큰 차이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는 순간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코스타리카가 지금 전반 40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동점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쉽습니다. 이거 좀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그 서우정 기자가 보시기에 확실히 반격에 좀 강점이 있는 코스타리카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경기 어떻게 풀릴 걸로 예상하시나요? 네, 방금 실점도 우리가 이제 수비 라인에서 클리어를 하는 데 있어서의 미스가 발생하면서 조금 나오고 말았는데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더 잘한다면 수비 라인이 하지 않은 실수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재현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후반에도 좋은 공격 과정들 그리고 이강인 선수를 비롯해서 교체할 수 있는 자원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밀어붙인다 이러면은 우리가 한 후반에도 2골 정도는 뽑아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서우정 기자의 최종 예상은 3대1.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소식 그대로 맡길 기대하면서 오늘 연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소식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자, 대한민국 대 코스타리카의 축구 평가전 소식 경기가 진행 중인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가 전해주셨습니다. 골이에요! 골을 기록합니다! 오늘 경기 놓쳤다면 KBS 1라디오 스포츠. 대한민국 대 코스타리카의 축구 평가전 현재 전반 42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수는 1대1로 동점입니다. 자, 코스타리카전 이야기는 축구 칼럼니스트 배진경 기자와 이어가겠습니다. 배진경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정말 오랜만에 진짜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의 베스트 11을 보는 것 같아요. 네, 한국 축구 간판 스타인 손흥민부터 우리가 바람하지 않았던 김민재의 복귀. 그리웠죠. 네, 지금. 근데 오늘 김민재 선수 존재감이 너무 대단한 것 같지 않은가요? 굉장히 오늘 좀 경기력이 좋은 모습이고요.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실점을 했는데 좀 남은 45분 동안 좀 만회하는 모습까지도 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정말 김민재 선수 사실 저는 지금 생방송 진행하느라 좀 후반부는 보지 못했는데 배진경 기자가 본 김민재 선수의 존재감 어떤 면에서 특히나 두드러졌나요? 사실 김민재 선수의 복귀는 수비수 단순히 한 명이 복귀한 어떤 돌아왔다 이런 문맥상에서의 말뿐만이 아니라 네. 존재감뿐만이 아니라 골문 앞에서부터 중원에까지 이르는 어떤 범수비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감이라는 거에서 좀 굉장히 좀 오늘도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김민재 선수 사실 지금 수비에서 라인 컨트롤하는 부분이라든가 빌드업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항상 김민재 선수가 관여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상대 공격 맥을 계속해서 차단하는 모습들을 좀 인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래서 벤투 감독이든 축구계 관계자들이든 계속해서 그동안 김민재 선수를 그리워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오늘. 네. 말씀을 들어보니 그렇다면 이제 우리 진영에서부터 혹은 이제 상대편 진영이라 할지라도 경기의 시작, 우리의 공격의 시작이 김민재 선수의 컷과 발에서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우리가 6월 A매치를 치르면서 좀 아쉬운 점이 많았거든요. 수비에서 좀 맥없이 무너지는 장면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김민재 선수가 좀 그리웠지 않았나 생각돼요. 네, 사실 어떤 선수의 공백은 선수가 있을 때도 사실 좀 존재감이 드러날 때도 있지만 공백 상황에서 그 선수의 부재를 통한 존재감이 더 강렬해질 때도 있는데요. 네. 6월 A매치 4연전과 7월에 치른 동아시안컵에서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우리 좀 수비가 불안하다. 수비 안정감을 찾기가 참 힘들다. 그리고 사실 김민재 선수뿐만이 아니라 김민재 선수가 없음으로 앞에 중원까지 좀 많이 동요하고 흔들리는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오늘 보니까 또 김민재 선수 복귀해서 수비 라인 리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중앙과 협업을 하는 호흡 문제에서도 굉장히 좀 한결 6월, 7월에 비해서는 한결 더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확실히 좀 든든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대한민국 대 코스타리카 방금 전에도 살짝 아쉬운 황의조 선수의 아쉬운 장면이 있긴 했는데 이제 전반 주어진 시간 45분은 거의 다 찼고요. 아마 이제 추가 시간이 조금 주어질 것 같습니다. 추가 시간이 현재 2분 주어졌습니다. 아마 이번 공격 한두 번의 공격 정도로 경기가 마무리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들이 가장 아쉬웠나요?
네, 확실히 그 실점 상황에서의 그 아쉬움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앞에서 그 서우정 기자도 언급을 했지만 거의 우리가 일방적으로 경기를 주도하는 흐름이었거든요. 네네. 그 우리가 너무나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수비 라인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코스타리카가 사실 반격을 그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역습에서 이어지는 코스타리카의 그 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에 수비수들이 좀 대처를 못했어요. 그 상대 선수가 슈팅을 하는 지점에서 거의 노마크 상태나 마찬가지였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선수들이 그 침투해서 들어오는 부분에서 역습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뭐 이 부분이 좀 아쉬웠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공격을 자신감 있게 주도를 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공격수들의 호흡이 어떤 식으로든지 좀 잘 지금 어떻게 자리를 옮겨도 비교적 잘 이어지고 있구나, 호흡이 괜찮구나라는 생각은 또 들었습니다. 혹시 이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합을 맞춰 나간다면 좀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여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전반전 거의 끝나가는데요. 갑자기 또 막판 들어서 코스타리카가 강력하게 좀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네, 역시 또 원정팀들은 골을 하나 동점 상황을 만들고 나면 굉장히 네. 그 흐름을 또 이어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조금 좀 정비를 하프타임에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원정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우리도 그 국내에서 말고 우리가 원정을 가서 경기를 했으면은 사실 최종 점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혹한 상황에서 해봤으면 어땠을까 싶은 아쉬움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지금까지 벤투 감독이 거의 2년 가까이 국내에서만 거의 경기를 지금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 월드컵은 말 그대로 낯선 환경, 또 적대적인 분위기의 어떤 관중석이 될 수도 있고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 선수들이 극한의 상황에서 상대를 좀 긴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만나는 어떤 그런 상황들도 좀 익숙해져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원정의 경험이 없이 안방에서만 좀 너무 안정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약간의 우려도 좀 들기는 합니다. 네, 방금 막 이제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는 그대로 1대1 동점 상황이고요. 뭐 경기를 거의 지배하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전반전에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도를 할 때 문전에서 확실하게 좀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물론 상대가 코스타리카가 워낙에 그 수비가 좀 강한 팀이기는 하고요. 그 오늘 같은 경우도 또 베테랑 선수들이 많이 좀 출전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마무리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서 그 집중력을 발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역시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격을 주도를 하다가도 한두 번의 찬스를 내줄 때 그 역습에 좀 적극적으로 전환 플레이가 좀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지금까지 비교적 잘 이루어졌지만 막판에 그 순간적인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면서 상대에게 실점을 허용을 하고 이후에 다시 그 정비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동요를 보였던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하프타임에 조금 좀 정비를 해서 나오고 아마 오늘은 좀 그 변화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서요. 네. 그 아마 선수 교체라든지 또 전술적으로 또 다른 좀 준비를 하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월드컵 무대에서는 또 우리가 약간은 수비적인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에 치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후반전에는 라인업의 변화가 생기겠죠. 저희가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건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 때문일 텐데요. 왜냐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상대할 카메룬전보다는 오늘 그 벤투 감독이 기용한 선수들과 그 전술적인 조합을 보면 오늘 좀 그 실험을 좀 많이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강인 선수가 후반에 좀 뛰어볼 수 있는 어떤 기회나 여지가 좀 더 많다고 보여지고요. 이강인 선수가 들어왔을 경우에 이강인 선수의 자리가 어떻게 될지, 또 이강인 선수의 자리에 따라서 우리 공격 1선과 2선의 조합이 어떻게 좀 변화가 생길지도 네. 좀 많이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기존의 벤투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또 거기에 깜짝 발탁된 양현준 선수에게도 기회가 올지 또 모르겠어요. 네, 뭐 생애 첫 대표팀 발탁인데 이 시기적으로 대표 선수 무게가 좀 가볍지 않은 그런 시기에 지금 발탁이 돼서 양현준 선수에게 기회가 좀 충분히 주어질지는 좀 궁금은 한데, 그렇지만 벤투 감독이 두 경기 통해서 변화를 예고한 만큼 실험에 좀 어떤 적극성을 가진다면 양현준 선수에게도 조금
조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네. 다만 이제 양현준 선수가 뛸 수 있는 그 오른쪽 측면 공격 2선의 자리에는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뭐 이재성, 권창훈, 뭐 황희찬 이런 선수들이 다 있는데 이 선수들과 또 차별화되는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이번 훈련 기간 동안 얼마나 좀 벤투 감독의 눈에 들었는지 이 부분도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경기에서 배진경 기자가 주목하고 있는 선수가 또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오늘 가장 좀 놀라웠던 선수 중에 한 명이 네. 오늘 오른쪽 풀백으로 출전한 윤종규 선수인데요. 지금 그 베스트 멤버는 사실 그 우리 MC께서도 아마 예상이 가능한 정도로 거의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사실 오른쪽 풀백 자리가 지금은 무주공산 자리가 되어버렸거든요. 원래는 그 자리가 이제 이용 선수가 굉장히 좀 오랫동안 그 출전해서 우위를 점했던 자리인데 이용 선수가 지난 6월 A매치를 기준으로 조금 이제 체력이라든지 어떤 그 수비를 하는 부분에서 전환 플레이에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모습들이 이제 좀 노출이 됐고요. 결국에 이번 소집에서는 아예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두고 김문환 선수, 김태환 선수 그리고 윤종규 선수가 이번에 선발이 돼서 같이 경쟁을 펼치는 중인데 네. 오늘 윤종규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고요. 윤종규 선수가 소속팀 서울에서 측면과 중앙을 오가면서 수비와 공격에 굉장히 그 전환 플레이에 있어서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선수인데 오늘 그런 장점을 좀 충분히 녹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에게 어떤 그 이 선수의 합류를 통해서 벤투 감독 입장에서도 뭔가 전술적인 어떤 그 카드가 하나 좀 더 생긴 그런 상황으로 보여서 윤종규 선수가 이런 경쟁력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그 김문환 선수라든가 김태환 선수라든가 기존의 경쟁력을 보여줬던 선수들이 좀 더 치열한 어떤 그 경쟁 구도를 이어가게 될지 좀 저는 관심이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마지막 평가전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뭐 이제 저도 예측할 수 있는 베스트 11이 본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에게는 이번 경기가 거의 마지막 찬스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는 아마도 일본에서도 주목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저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상대하는 코스타리카가 독일, 스페인, 일본과 월드컵 2조에 속해 있습니다. 뭐 독일과 스페인은 월드컵 우승까지 노려볼 정도의 강팀들이고 코스타리카와 일본은 서로를 승리 상대로 이제 지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코스타리카전 해법을 오늘 우리와의 경기를 통해서 좀 분석을 하고 있을 거고요. 코스타리카도 물론 우리와 일본이 스타일이 다르다는 점은 인지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일본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그런 기회로 지금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일본이 코스타리카 평가전을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와 같은 조에 속해 있는 다른 나라들의 경기가 관심이 갈 텐데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우리 상대국들도 이번 A매치 기간에 갖는 경기들이 이제 월드컵 소집 전에 마지막 점검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적으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요. 우루과이는 24일 이란 그리고 27일 캐나다와 경기를 갖고요. 가나는 24일 브라질, 27일 니카라과와 상대를 합니다. 지금 그 우루과이와 가나가 상대하는 팀 중에서 이란과 브라질은 우리와 굉장히 이제 좀 친숙한 팀들인데 예. 이란 같은 경우는 월드컵 최종 예선을 치르는 동안 우리와 굉장히 박빙의 대결을 늘 펼쳤던 팀이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6월에 우리와 친선 경기를 가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루과이와 가나가 상대할 이란과 브라질 전이 간접 평가가 될 수 있는 비교 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또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이제 9월에 평가전이 아니라 유럽 네이션스 리그에 참가를 하는데 그 포르투갈 같은 경우 네이션스 리그 조별리그에서 지금 2위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1위가 스페인인데 조 1위를 해야지 네이션스 리그 4강 토너먼트에 진출합니다. 네. 이 말은 포르투갈이 9월 경기에서 이제 그 총력을 좀 기울인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예 멤버로 나설 포르투갈에 대한 분석이 좀 더 좀 집중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분석과 상관없이 포르투갈은 월드컵 우승 후보로도 거론될 그렇죠. 정도로 전력이 좀 좋은 그런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 경기가 끝나면 이제 카메룬과 두 번째 평가전을 치릅니다. 아무래도 가나전에 대비한 모의고사 성격이 짙겠죠? 네, 가나전을 대비한 모의고사이기도 하고요. 그 가나
가나를 우리가 본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상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카메룬을 상대로 우리가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과 조합을 선수 그 조합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카메룬전은 우리가 사실상 본선에서 어떤 카드를 꺼낼 것인가를 좀 미리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방송이 마치는 9시부터는 후반전이 아마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또 아무래도 이번 평가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얻어가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끝으로 금요일 저녁에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코스타리카와의 평가전을 중심으로 축구 칼럼니스트 배진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스포츠는 9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